오늘은 감자튀김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국내에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 감자가 시장을 전부 다 먹고 있는데 저는 5개 정도를 준비해왔습니다. 수미와 남자 그리고 두백 감자는 여러분이 평소에 보는 색깔 감자이고, 이 빨간 녀석들은 서홍감자와 홍영감자입니다. 물론 홍영감자는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걸로 판명이 났는데요, 강원도 태생인 제가 느끼기에는 위조화폐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요리를 했을 때 했던 일이 바로 하루에 감자튀김만 100kg씩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런 기계를 써서 했습니다. 이렇게 레버를 내려서 찍으면 감자가 썰립니다. 모양 틀도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모양은 웨지 감자 같은 거죠. 이런 네모난 녀석으로 갈아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손을 뱄습니다. 날카로운 만큼 이렇게 살짝만 눌러줘도 박살이 나면서 감자튀김이 나와요. 아주 효과적이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3kg을 잘랐습니다. 칼로 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역시 인간은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란 녀석들은 통에 옮겨서 물에 담가둘게요. 나머지도 모두 다 잘라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순식간에 잘라둔 녀석들은 물에 반나절 동안 담궈서 잘린 단면에 있는 전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슬포슬한 겉바속촉한 감자튀김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자,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튀길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과정을 더 거칠 건데 일단 조그만 귀퉁이 녀석들을 모두 제거해가지고 좋은 놈만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번 쪄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보통 이 작업을 튀김기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배울 때 찌라고 배웠어요. 아무래도 제 스승이었던 벤 셰프가 감자튀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8분 정도 쪄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튀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냉장고에서 수분을 날린 다음에 하루 동안 냉동을 시켜야 돼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자, 이제 드디어 튀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자 종류에 대한 설명은 시작도 못했는데 너무 할 일이 많네요. 우선 하나씩 튀기면서 품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종류별로 2개씩 튀길 건데 하나는 삶아서 냉동시킨 것과 뒤쪽에 있는 건 그냥 자르기만 해둔 녀석들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재밌죠. 처음 튀길 녀석은 홍영감자입니다. 오른쪽에 담는 거는 잘라두기만 한 녀석이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쪘다가 얼린 거를 튀기는 겁니다. 그런데 홍영감자는 이렇게 시뻘겋게 나와야 되는데 배송이 온 건 아무래도 홍감자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이름을 헷갈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재배량의 1% 정도도 하고 있지 않는 비인기 품종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빨간색 감자튀김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각을 잡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튀기는 기준은 감자가 먹어보고 맛있게 나올 때까지예요. 똑같은 시간을 재가지고 튀기기에는 감자별로 익는 시간이 전부 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먹었을 때 맛있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튀길 거는 수미감자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국내 생산의 한 70% 이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감자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감자는 튀기면 포슬포슬하게 나오는 분질 감자가 있고 약간 쫄깃한 느낌으로 조림 같은 거에 훨씬 더 좋은 점질 감자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중간질 감자예요. 오래 보관하기에도 좋고 제품으로도 가공하기가 좋기 때문에 농민들도 많이 사주는 걸 키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대기업 감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튀기는 건 두백 감자입니다. 얘는 지분율이 수미 감자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럼 얼마나 높냐고요? 4%예요. 그 다음 지분율은 3% 정도 되는 대서 감자가 있는데 얘네 둘이 분질 감자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감자튀김이 잘 나오는 분질 감자의 총 생산량은 국내 감자의 7% 8%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산 감자로 감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내가 먹는 게 분질 감자인지 아닌지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쪘을 때 이렇게 논바닥 갈라지듯이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네 번째 튀길 감자는 서홍 감자입니다. 얘는 조금 새내기예요. 2020년에 신체무로 개발한 녀석인데 병충해와 추위에 강해서 튼튼한 건 물론이고 생산량도 30% 더 이상 잘 나오는 탱챔 같은 녀석이죠. 확실히 많이 키울 만한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많이 키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수미 감자처럼 중간질이 아니라 점질 감자인 점도 있고 아무리 품질적 가치가 높아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죠. 유튜브랑 똑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튀길 거는 분질 감자의 희막 남작 감자예요. 감자 품종 중에 가장 재배 역사가 오래된 할아버지 감자인데 분질 감자라 가지고 포슬포슬한 건 좋은데 애가 체력이 약해서 병에 잘 걸려요. 병약하기 때문에 많이 안 키웁니다. 색을 보세요. 지금까지 튀긴 것 중에 가장 예쁘게 튀겨지지 않습니까? 얘가 튼튼했다면 한국이 벨기에처럼 감튀 강국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벨기에와 프랑스가 감자튀김 쌍두마차거든요. 얘네들은 아직도 원조 논란으로 그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참고로 벨기에 감튀를 만들 때 쓰는 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빈쉐 감자라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굉장히 퍽퍽하게 생겼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튀길 건데요,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킹갓 제너럴 러셋 버뱅크 감자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감튀에 특화된 녀석이에요. 얘는 튀겼을 때 그리고 오븐으로 구웠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삶거나 조리를 하면 완전 허접이 되기 때문에 튀겨 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거.
거. 전 세계로 나가는 냉동 감자는 모두 얘로 만들어집니다. 국제 표준인 거죠. 이렇게 해서 튀겨진 녀석들을 가지고 품평회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두 한 번씩 먹어보라고 한 다음에 가장 맛있게 느낀 것 2종류에다가 한 표씩 행사하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게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건 러셋 버뱅크 감자였고, 특이한 거는 색깔 있는 감자들과 찌지 않고 그냥 튀긴 감자들은 한 표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 있을 줄만 알았던 수미 감자는 한 표도 못 받았는데, 아무래도 중간질 감자의 특성상 겉바속촉한 느낌이 적어가지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를 받은 녀석들은 이렇게 세 종류인데, 러셋과 두백 그리고 남작이에요. 러셋은 확실히 제품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위라고 치고,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건 남작 감자인데, 정말 이 감자가 병충해에만 강했으면은 전 세계의 감자튀김 지도가 충분히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실험한 결과가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지만, 저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걸 드려야 되니까 이 녀석으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캐나다 퀘벡 지방의 전통 음식 푸틴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욕을 먹기에는 정말로 맛있는 감자튀김 요리이기 때문에 푸틴도 좋은 푸틴과 나쁜 푸틴이 있다, 요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틴은 이렇게 생긴 클래식 버전과 토핑을 자유자재로 하는 뉴 버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건 바로 치즈인데, 이렇게 생긴 치즈 커드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만들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치즈 커드를 만들려면 중원성 효모라는 게 필요하는데 국내에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존에다가 2월 15일 날에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도착이 안 왔어요. 빨리 받으려고 특송비로 10만원을 얹어가지고 시켰거든요. 근데 안 오지 뭐예요. 위에 감자 써는 기계도 같은 날에 시켰는데 저거는 벌써 일주일 전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영상은 만들어야 하니까 이 대신 잇몸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모짜렐라 치즈 키트예요. 기본적으로 모짜렐라를 만드는 방식을 따르되 주물럭거리는 과정을 추가해서 치즈 커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까면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설명서에 시키는 대로 용액을 두 가지를 만든 다음에 따뜻하게 온도에 맞춰 과열한 우유에 씨약을 붓고 섞어준 뒤에 5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면 마치 홈메이드 요거트처럼 우유가 살짝 굳는데요. 이걸 칼로 잘라주고 뚜껑을 닫은 뒤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이렇게 순두부 같은 녀석들이 둥둥 뜨게 되는데, 얘네를 모아서 굳혀주면 바로 치즈가 됩니다. 이 치즈에다가 어떠한 곰팡이균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블루치즈도 될 수 있고 체다도 될 수 있고 모짜렐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치즈를 만드는 기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쫄깃쫄깃한 치즈를 만들려면 저 아래에 있는 국물을 모두 제거해줘야 되는데, 저게 바로 유청이라는 겁니다. 우유의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녀석은 운동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틴 파우더를 만드는데 주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건져낸 치즈를 주걱으로 꾹꾹 누르면서 물을 빼주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에는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돌리면서 온도를 올려서 수분을 빼주고, 이 과정을 10번 정도를 더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은 치즈를 꺼내서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유사 체더링 과정을 거칠 거예요. 접어서 누르는 과정을 체더링 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체다 치즈라는 치즈 이름이 나온 겁니다. 눌러준 다음에는 다시 부셔서 한입 사이즈로 잘라둘 건데요. 확실히 중원성 효모를 쓰지 않아서 원하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2년 전쯤에는 저 중원성 효모를 써가지고 체더를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갈수록 요리 실력이 퇴화하는지 신기하네요. 자,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그래비 소스인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닭날개를 썼는데, 사실 그래비 소스는 북미 추수감사절에 먹는 칠면조나 오븐구이 통닭 같은 걸 할 때 만드는, 쉽게 만드는 소스예요. 우선은 이 닭날개를 구워줄 겁니다. 오븐에 바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바닥에 늘러붙은 것들과 재료에서 나온 기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래비 소스입니다. 날개는 따로 보관해뒀다가 좀 이따 먹을 거고요. 바닥에 붙은 녀석들만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기름을 모두 다 팬에다가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가열을 하면서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 닭기름들이 밀가루에 섞여가지고 마치 스프를 만들 때 쓰는 루 같은 형태가 되는데요. 색깔이 진해지면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끝이에요. 볶아둔 루가 잘 풀리도록 거품기로 섞어준 다음에 원하는 농도가 날 때까지 졸여주면 됩니다. 이 소스는 지금 아무런 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간만 해주면 완성이에요. 자, 다음에 집에서 오븐구이 통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밀가루만 있으면 소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간단하게 말이죠. 물론 이런 게 전부 다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품도 존재해요. 실제로 퀘벡의 맥도날드에서는 푸틴을 판매하는데, 이런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기 쉽게 나온 제품들이 있기 마련이죠. 물에 타서 섞어서 가열하면 끝입니다. 제가 했던 고생을 비웃을 정도로 맛있는 게 나와요. 자, 이제 그래비 소스도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대망의 푸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러셋 감자로 만든 갓튀긴 뜨거운 감자를 잔뜩 올려준 다음에 치즈를 올려줄 건데요. 오늘 치즈는 3가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화덕 피자용 모짜렐라 치즈, 가운데는 직접 만든 실패한 치즈 커드, 왼쪽은 샐러드에 많이 쓰는 눈꽃 치즈입니다. 스르륵 녹아내리는데 사실 이 치즈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는 뜨끈하게 만든 그레이비 소스를 충분하게 끼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즈가 녹는 걸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중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국산 감자로는 튀김이 불가능한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한국은 대부분 점질과 중간질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분질 감자를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튀김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러셋 감자도 국내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수입 물품들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감자튀김도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꽤나 아쉬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감자로 맛있는 튀김을 만들 수 있을지 해봤는데 아무래도 좋은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서 세계가 상처를 치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